역사라고 생각하면 보통 딱딱하게 암기를 해야 된다고 네. 생각하고 혹은 예은 씨처럼 이제 역사를 좋아하신 분들은 분명히 역사를 암기하지 않더라도 네. 잘 이해하고 있는데도 불구하고 여성들이 네네. 한편으로 의아하게 되는 지점이 있는데 역사 공부를 좋아서 했던 싫어서 했던 분명히 다 했는데 네. 여성이 없다는 네, 네. 사실이거든요. 그쵸. 그건 정말 공통된 네. 건데 그때 제가 이제 페미니스트가 되고 나서 얼마 안 돼서 우리에겐 언어가 필요하다를 쓰고 여성들이 그때 마침 페미니스트로 정체화를 많이 했어요. 근데 그때 여성들이 자신이 새로 얻은 이 여성 혹은 페미니스트란 정체성이 왜 이렇게 돌출하게 자생한 것 같지? 같은 느낌을 받던 시점이었는데 네. 저 역시도 제가 되짚어서 뭔가 그렇지 않다. 우리가 연결되어 있고 우리가 어떤 네. 역사적인 존재라고 얘기를 하고 싶은데 저는 역사 공부를 열심히 했는데 뭐 좋던 싫던 네네. 하나도 기억나는 게 없는 거예요. 네. 여성의 맥락에 대해서. 네네. 단순히 어떤 여성 인물이 등장했냐 마냐 보다도 예. 여성이 어떻게 어떤 네네. 맥락 위에 위치했는가를 알 수 없는 거예요. 네. 그래서 이제 역사라는 것에 대한 그 남성 중심성, 역사 전반에 대한 역사 내에 남성 인물이 많은 것뿐만 아니고 네네. 여성 관점에서 기술된 역사가 없었다, 혹은 그게 정규 교육 과정에 편입이 안 됐었다. 네네. 특히 정규 교육 과정에 편입이 안 된 걸 문제 삼는 책이고 네. 여성들이 같이 여성의 역사를 알고 그리고 자신을 그 맥락 속에 위치를 시키고 네. 그래서 서로를 더 오래 기억할 수 있었으면 하는 마음에서 이 책을 쓰게 됐습니다. 너무 좋네요. 네, 맞아요. 뭐 유구한 역사 안에서 그렇죠. 여자가 차지하는 비중이 너무 적고 네. 나도 어떤 역사 속의 인물이 될 거라는 생각을 할 수가 없는 없죠. 게 늘 남성 중심으로 네, 기술된 역사만을 우리가 배워왔으니까 그런 것 같아요. 저희가 오늘 시간을 통해서 한번 여성의 역사를 어떻게 우리가 여기까지 흘러올 수 있었는지에 대해서 한번 얘기하는 시간을 가져보도록 하겠습니다. 오늘의 코너 도전 이어벨. 우리의 역사는 어디에? 손디와 제가 골든벨에 도전하는 사람이 되어서 문제를 풀 예정인데요. 네. 시작하기 전에 네. 꾸미고 계시길래 저도 같이 했는데 둘이 성격이 너무 보여가지고 이거 잠깐 카메라에 골든벨 느낌으로 꾸며봤는데 한번 꾸며보았습니다. 너무 단촐하셔가지고 떨리는 마음을 한번 여기 표현을 해보았어요. 너무 긴장됩니다, 작가님. 이게 너무 긴장할 필요가 없는 게 사실은 제가 모르던 것들로 다 구성을 했었어요. 이 책을 쓸 때. 그러니까 제가 다 몰랐던 것들. 그러니까 제가 알고 있어서 남한테 퀴즈를 내는 게 아니고 제가 몰랐다는 사실에 놀랐던 것들만 다 모아놨거든요. 그렇기 때문에 사실 모르는 게 당연하고 또 이제 다만 이제 지금 우리가 뭘 모르는지 알고 모르는 걸 또 어떻게 채우면 좋을까, 그리고 혹은 이걸 왜 몰랐을까, 그러니까 이게 단순히 개인의 무지 때문이 진짜 아니라는 데서 이 책이 만들어졌기 때문에 여성의 역사가 이만큼 어떤 비가시와 공동화됐구나 이런 거를 이제 같이 고민하는 시간이고요. 그러니까 그런 건 이제 문제를 풀어봤을 때 제가 이제 질문을 드려서 생각해 보셨듯이 질문에 답할 때 더 잘 드러나거든요. 그래서 그런 취지라고 생각해 주시면 좋을 것 같아요. 네. 방송을 지금 듣고 계신 바통이 여러분도 같이 풀어보시면 좋을 것 같습니다. 네. 우리 같이 기합 한번 넣고 시작해볼까요? 아자! 화이팅! 도전 이어벨 시작합니다. 예. 네, 첫 번째 문제를 드리겠습니다. 교과서에도 실린 문제로 일단은 가볍게 시작을 해보도록 할게요. 1번. 일제강점기에 우리나라에 도입된 호주제는 일본에서는 1947년에 폐지가 됐는데요. 그렇다면 우리나라에서 호주제가 폐지된 시기는 언제일까요? 천 200까지 썼어. 하나, 둘, 셋. 네, 정답을 맞추신 분이 있습니다. 진짜요? 있어요? 정답은 2005년입니다. 2006년이군요. 네. 이거 자체가 뭔가 부부가 절대 동등할 수 없다는 거를 그렇죠. 보여주는 어떤 그런 거였잖아요. 결혼을 해도 아들을 낳아야, 그러니까 호주가 생기고 호주를 생산을 해야
그렇지 않으면 안심할 수 없게 되고 또 이혼을 하더라도 자녀가 그냥 동거인으로만 기록이 되는 거예요. 말도 안 되네. 네, 그래서 헌법상 이제 평등권, 인간의 존엄성 이를 핵심으로 하는 가족제도에 반하는 제도라고 해서 이제 투쟁이 일어났었죠. 네. 근데 이렇게 오래 제도가 되게 오랫동안 지속되었던 게 없어지는 게 너무 쉽지 않았을 것 같거든요. 그렇죠. 호주제 폐지는 일부가 이끌고 나머지가 따라갔던 운동이 아니고 다양한 사람들이 주체적으로 참여했다는 점에서 또 한 번 의미가 있었던 운동입니다. 그래서 이제 문제를 드리면 2번 호주제 폐지를 위한 시민 모임의 대표로 안티미스코리아 운동, 내 제사 거부하기 운동, 부모 성 함께 쓰기 운동, 여성주의 운동에 앞장선 한의사가 있는데 이분이 누구일까요? 1번 권김현영, 2번 고은광순, 3번 손한수연. 하나, 둘, 셋. 네, 두 분 다 정답입니다. 와. 다음 문제로 넘어가서 부모성을 함께 쓴 최초의 인물로 추정되는 우리나라 최초 여성 화가이자 판화가, 조각가, 시인은 누구일까요? 1번 네. 안예은, 2번 허난설원, 3번 나예석, 4번 김장현미. 이거 조금 헷갈리네. 하나, 둘, 셋. 네, 맞습니다. 호주제 폐지가 2005년이라고 했는데 이제 다음 문제가 2000년에 대한 문제예요. 서울에 있는 한 대학 내에 성희롱 성폭력 규정안이 마련됐습니다. 그 계기가 된 신정휴 교수 성희롱 사건은 언제 일어난 일일까요? 하나, 둘, 셋. 91년. 87년. 정답은 1993년입니다. 진짜 근데 이 7년이라는 시간 동안 너무 이 과정을 보냈을 피해자분 생각하면 너무 더 이걸 기억을 잘 해야겠다는 생각이 들어요. 근데 되게 이런 일은 아직도 되게 많잖아요. 너무 많죠. 네, 너무 많잖아요. 근데 제대로 항상 처벌받지 않는 건 그때도 똑같았군요. 2000년 전까지 대학 내 성희롱 규정 자체가 없었다는 것도 굉장히 놀랍네요. 그렇지만 1990년대 대학가의 페미니즘 운동이 있긴 있었거든요. 그때 당시에 굉장히 자주 일어났던 운동은 이제 가장 개인적인 것이 정치적이라는 말처럼 자기 몸에 주목하고 일상에 집중하는 페미니즘에 대해서 이야기를 했었습니다. 이분들이 이제 영페미니스트라고 불리는 세대에 속하는데 이분들이 대학을 졸업한 다음에 어떤 곳에서 발생하는 성추행을 막으려고 안내 방송을 요구를 합니다. 그게 이제 이 어떤 곳이 다음 문제랑 갑자기요. 되게 문제 갑자기 들어오네요. 1997년 12월 중순부터 한 달간 실시한 실태 조사에 따르면 응답자의 75%가 이곳에서 성추행을 당한 적이 있다고 합니다. 이곳이 과연 어디일까요? 하나, 둘, 셋. 지하철. 애매한. 대중교통. 대중교통인 지하철입니다. 이거 어떻게 정답이에요?
아, 동점이야. 동점됐다. 이 안에 지하철이 있는데요. 지하철에서 나오는 성추행 안내 방송을 영페미니스트 분들이 만드신 거예요? 네, 맞아요. 그래서 그 당시 이제 실시한 설문조사에서 이제 지하철 성추행 방지 방송이 필요하다는 의견도 97.2%나 됐었어요. 그 정도로 심각한 상황이었는데 이 막상 방송이 나가니까 이제 모든 남성을 성추행범으로 매도한다. 공공장소에서 낯뜨겁게 성추행이라는 말을 한다라는 식의 항의가 빗발쳤어요. 그래서 이제 방송 문구는 아주 애둘러서 말하는 걸로 수정이 됐습니다. 복잡한 열차 내에서 승객에게 불편을 주는 행위를 하지 맙시다. 열차 내에서 사람에게 혐오감을 주는 불쾌한 행위는 법에 의해 처벌을 받게 되는 경우가 있습니다. 저 이거 되게 많이 저희 지하철 탈 때마다 지금도 그렇죠. 근데 저는 이게 성추행 하지 말라는 말처럼 안 들렸거든요. 그쵸, 맞아요. 그냥 불쾌한 행위를 하지 그렇죠. 맙시다라는 게 뭐 굉장히 많죠. 뭐 밥을 먹지 말고 음식을 먹지 말고 묻지 말고 신발 벗지 말고 그렇죠, 약간 그렇죠. 이런 정도의 말로 들리지 이게 성추행 예방 안내 문구라고는 약간 생각이 안 들어서 그쵸. 네. 근데 그래도 이제 네. 없던 것이 생겼다는 것 네. 자체가 그쵸. 굉장히 큰 한 걸음이라는 생각도 그쵸, 듭니다. 엄청. 맞아요. 네. 비슷한 문제로 다음 문제에서도 비슷한 시기에 문제가 있어요. 네. 그래서 6번 문제는 1996년에 서울의 모 여대 축제에 누군가 난입한 사건이 있었습니다. 누가 난입했을까요? 저 되게 자꾸 광범위한 답을 쓰게 되는데 네. 예. 네, 손디님 K대. K대, 앤디님 남성. 남성. 정답은 이제 손디님 맞으셨습니다. K대. 네, 저는 들어보신 이거 적이 있는 건가요? 네네 많이 들어봤었어요. 아주 난장을 부리고 갔다. 그리고 되게 다친 사람도 많고 약간 이런. 맞아요. 그래서 이게 그러니까 축제에 난입한 사건이었는데요. 이 K대 남학생들이 맞아요. 그래서 이 사람들이 한번 이제 96년에 문제가 됐지만 알고 보니까 12년 동안 같은 행동을 계속 해왔었어요. 이화여대 대동제 때 고려대학교 학생들이 대거 몰려가서 행사장을 가히 휩쓰는 과정에서 이대생 한 명이 팔이 부러지는 중상을 입었습니다. 지금 두 학교 학생회 분위기가 아주 거칠어져 있습니다. 이진호 기자가 취재했습니다. 이화여대 대동제 마지막 날인 지난달 29일 저녁 7시 500여 명의 고려대 학생들이 기차놀이를 하며 몰려듭니다. 이대생들이 나갈 것을 요구하지만 아무 소용이 없습니다. 한 여학생이 놀라 뒷걸음질 칩니다. 결국 학생들에 밀려 쓰러진 환경공학과 4학년 차명진 양이 오른팔이 부러지는 중상을 입었습니다. 이화여대 학생들은 고려대 학생들이 폐막제 행사장에 들어와 행사를 방해하고 학생들을 다치게 한 것은 남성 우월주의적인 무분별한 행동이라며 강한 유감의 뜻을 나타냈습니다. 이대 측은 고려대 측에 강력하게 항의하고 법적 조치도 불사하겠다는 입장입니다. 고려대 측은 이번 사고는 본의 아닌 불상사였다며 사과의 뜻을 표명했습니다. 고대생들은 그러나 오래된 전통임을 강조합니다. 도가 지나치지 않다면요 괜찮다고 생각하는데요. 그게요 어디까지나 쭉 있어왔던 그 연례 행사잖아요. 이대생들은 올해와 같은 사태가 해마다 반복돼 정신적 피해까지 입었다고 주장합니다. 이대와 고대의 이런 모습을 그저 젊은 혈기로 보고 웃어 넘기기엔 감정의 골이 너무 깊게 패인 듯 비춰집니다. MBC 뉴스 이진호입니다. 그 여성의 공간에 침입하는 액션 같은 것들을 했을 때 그 단순한 뭐 장난이라고는 절대 치부할 수 없는 건 거죠. 그래서 장난이라고 표현됐는데 그 죄는 이제 난동이라고 의미가 됐지만 나중엔 성폭력이라고 정정이 됐다고 합니다. 왜 여대에 갔는지를 사실 설명을 안 해도 모두가 알잖아요. 약자라고 정확하게 그쵸. 인식을 하고 가는 거니까 맞아요. 너무 맞아요. 싫네요. 다음 문제도 그 맘때에 또 다른 사건으로 빠르게 한번 이어가 볼까요? 네. 그 바로 한 해 전의 이야기인데요. 이 해에 중요한 죄명이 하나 바뀝니다. 현재 강간과 추행의 죄라고 불리는 죄에
이전 이름은 무엇이었을까요? 셋. 2번이요. 네. 네. 옌디 손님님 둘 다 정답입니다. 맞아요. 정조에 관한 죄. 근데 참네. 인도로 네. 한때 이제 성교육을 하러 봉사활동을 좀 간 적이 있었어요. 네. 그때 제가 성인 여성과 청소년 대상으로 성교육 수업을 했었어요. 근데 그때 친구가 성폭행을 당했다고 가정을 하고 이제 편지를 써보자라고 시켰어요. 그때 이제 제가 원했던 효과는 이제 네 잘못이 아니다라는 네. 어떤 네. 그 피해자 비난하기를 하지 않는 말을 할 수 있는가를 이제 같이 얘기를 하고 싶었는데 어린 친구들은 그렇게 얘기를 했어요. 네 잘못이 아니고 행여라도 뭐 나쁜 생각하지 마라. 뭐 거기 이제 기독교 관련 단체였기 때문에 뭐 주님이 이제 너를 네, 이제 잘 지켜주실 거다. 네, 뭐 네. 이렇게 잘 괜찮을 거다 이런 얘기가 많았는데 성인반 여성들이 다 같이 결혼해라고 쓰는 거예요. 어머. 그 남성과. 근데 그게 이제 이 정조에 관한 죄랑 관련이 있어요. 어떤 거냐면 정조에 관한 죄라는 거는 이 죄가 묻고자 하는 것이 이제 정조를 절도했는가거든요. 근데 정조가 원래는 여성의 절개지만 그것이 이제 결혼해야 할 남성의 소유인데 그게 결혼이 성립되기 전에 없어졌다면 이게 훔쳐간 것인가 뭔가 이걸 판단하는 죄가 된 거예요. 이게 아예 그 가해에 대한 건 포커싱이 아예 안 되는 거잖아요. 그러네요. 그렇죠. 제가 가해에 따지면. 대한 포커싱을 했을 때 그 결혼해야 할 남성 것을 미리 그쵸. 훔쳤다는 것을 이제 따지게 되는 거죠. 그래서 어머. 처방을 하는 거죠. 그러면 네가 결혼을 결혼을 해서 갚아, 네가 그 남성이 네가 제일- 되면 절도가 아니고 그냥 미리 네. 가져간 게 되니까 네. 결혼을 빨리 해서 해결할 수 있다. 이제 연예인들이 TV에서도 뭐 마음에 드는 여성이 있어 결혼을 하고 싶어서 이제 강간을 했다는 얘기를 자연스럽게 뭐 보쌈을 했다 이런 표현으로 이제 TV에서 얘기를 해요. 그러면 이제 그 여성이 정조가 사라졌다더라라는 네. 소문이 들잖아요. 네. 그러니까 저 남성이 가져갔다더라 네. 하면 남편이 될 수밖에 없는 상황이었던 네. 거죠. 네. 26년 전 네. 고작 26년 전 일인데 그러니까 저희가 태어나고 나서라는 게 네, 저는 좀 아찔해요. 그러니까요. 맞아요. 제가 네. 살아 있었을 때. 네, 살아 있었을 때. 그때가 비슷한 시기에 또 다른 일이 있었어요. 예. 그래서 아버지가 성범죄를 저질러도 그게 이제 고소할 수 없었던 때가 있습니다. 네. 그게 다음 문제에 관련돼 있는데요. 성폭력 처벌을 대폭 강화하고 피해자 보호 장치를 마련하기 위한 법률로서 성폭력 특별법이 제정된 건 언제일까요? 네. 1996년. 옌디님은 96년이라고 아니 손디님이 96년, 옌디님이 2010년이라고 하셨는데 정답은 94년, 1994년입니다. 어, 9번 1970년대 노동자 억압을 통한 경제 성장의 한계를 드러내기도 한 사건으로 박정희 정권이 몰락하는 도화선이 되는 사건은 무엇일까요? 반대로 가겠습니다. 네. 2번. 손디님 2번, 앤디님 1번. 정답은 1번. 와. YH 무역 여공 사건입니다. 아,
노동운동이라고 하면 대표적으로 떠오르는 게 이제 전태일 열사님이신데 YH 무역 여공 사건이라고 하는 것이 저도 그냥 얼핏 들어는 봤지만 자세히 모르는 느낌이죠. 잘 모른다는 사실, 낯설다는 사실이 이제 여성의 이야기가 얼마나 네네. 중요하지 않은 걸로 취급돼 왔고 그래서 잘 전해지지 않았나, 축소되었나 하는 증거인 것 같습니다. 네. 그래서 이 사건 말고도 동일방직에 대해서나 아니면 제주 잡녀 향정에 대해서도 네네. 찾아서 한번 보시기를 권합니다. 어, 마지막 문제가 하나 남았는데 네네. 지금 손지님과 옌디님이 동점이에요. 오. 진짜요? 네. 짠 것처럼 너무 그러게요. 진짜 짠 것처럼. 그래서 마지막 문제를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네. 이것은 한국 최초의 여성 인권 선언문으로 민족 사업에 참여할 권리, 직업을 가질 권리, 남성과 동등히 교육받을 권리를 주장한 여권 통문인데요. 이것은 언제 발표됐을까요? 네, 1950년. 1909 년? 갈렸네요. 네. 정답은 3번입니다. 어머. 정말요? 사이가 좋네요. 그래서 방송이 참. 예. 싸우는 사람 없이. 예. 우선 이어벨 첫 번째 시간 네. 여성 역사편 우승은 두 분이 같이 아우 너무 괜찮네요. 결말이 네, 예. 평화롭게 끝났네요. 평화롭네요. 네. 네, 오늘의 이어달리기 퀴즈를 재밌고 알차게 이끌어주신 이민경 작가님께 우선 너무 감사하다는 말씀을 드리고요. 오늘 어떠셨는지 궁금합니다. 그 마지막 문제가 네네. 최초의 여성 인권 선언문이 1898년이라는 네네. 걸로 끝나잖아요. 네. 이게 짧지 않은 역사예요. 어떻게 그쵸. 보면. 그런데도 저희가 굉장히 또 중요하게 생각하는 2016년 강남역 살인 사건까지 보자면 한참 많은 시간이 흘렀는데 되게 이 여성의 이야기들이 모래밭에 발자국이 남은 것처럼 네네. 금방 지워지고 네네네. 또 찍혀도 또 금방 지워지고 하는 속성이 있는 것 같아요. 네. 그리고 또 역사가 단선적으로 이렇게 시간이 지나면 나아진다는 건 낙관적인 믿음이지만 네. 시간이 그걸 나아지게 해주는 건 아니거든요. 네, 사실 그쵸. 뭔가를 아까 7년 동안 법 개정이 이제 네네. 7년 있다가 네네. 규약이 생긴 것처럼 어떤 일이 생겨나고 그것이 변화를 이끌기까지 시간이 많이 걸리는 것이지 시간이 걸리면 된다는 건 아니거든요. 네, 그렇죠. 그래서 이제 계속 이제 역사는 앞서갔다 물러섰다 하는 일을 반복하는데 그래서 역사화하는 작업이 굉장히 중요하다고 네네. 생각을 합니다.